단어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좀 얘기해 뭐요? 주시죠. 세액공제하고 전에 찍을 때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비과세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람의 성향이 조금 원래 다르잖아요. 나는 먼저 받는 게 좋다. 라고 하면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매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6.5%까지 돌려주는 거고 비과세는 지금 세액공제 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5천만 원, 1억 뭐 아니면 너무 잘해가지고 막 몇 억의 수익이 났어요. 여기 원래 15.4%를 떼야 되잖아. 네. 이걸 안 떼는 거. 네, 그래서 먼저 받을 거냐 나중에 받을 거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16.5%랑 15.4%의 차이니까 이게 무조건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세액공제 받는 연금 저축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3.3에서 5.5%까지 떼니까 사실은 똔똔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성향상 먼저 받는 게 좋냐, 나중에 받는 게 좋냐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 제가 그때도 아마 팁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이 사이에 공간을 메꾸고 뭔가 그렇지. 재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그렇지.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둘 다 해라.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그러면 공짜로 연금 하나 더 태우는 효과를 할 수 내더라. 있다. 네. 세액공제랑 비과세. 네. 옷 샀을 때 적립금 지금 선적립금을 쓰느냐 그러면 나중에 그거 모아가지고 그렇지, 쓰느냐랑 그렇지. 비슷한 개념이구나. 세액공제랑 비과세 얘기도 해봤고 이 고민도 사실 저 좀 들어요. 어떤 거? 주택연금을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왠지 저당 잡히는 느낌도 들고 내 집 빼앗기는 느낌도 아니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사람 마음이란 게 좀 그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왜냐면 평생을 해갖고 그 집 하나 얻었는데. 얻었는데 내가 이걸 네. 다시 이렇게 맡겨가지고 아니, 그래. 내가 이거 다 받아낼 수는 있을까? 물론 뭐 나중에 나머지 차익은 다시 해준다지만 주택연금 얘기 좀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주택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3층 연금으로도 너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보니 네. 4층 연금까지 그래서 주택연금까지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주택연금은요. 나의 집을 담보로 내가 연금을 수령받는 역모기지론의 형태의 연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택연금의 기준 조건은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주택연금 신청 당시에 공시가격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주택인 경우에는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건 쉽지 않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제가 지급 보증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주택연금은 신기하게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이건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을 지금 맡겨놓은 거지 당연히 해줘야지. 네, 사실상 당연한 거라고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연금에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집값을 초과해서 내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속인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돈을 더 낼 필요는 없다. 네, 요구되지 내가 더 않는다.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상속인에게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연금액이 만약에 반대로 적게 수령을 해서 집값 여분보다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네, 돌려줘. 이건 너무 슬픈 얘기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수령을 다 못했으면 네. 부모님이 그 나머지 차익은 나한테 온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더 받아도 청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덜 덜 줬으면 돌려준다.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네. 사실은 일정 부분 상속으로 간주해서 감액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개인연금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택연금은 배우자 사망해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해요? 무조건 콜? 아니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택연금은 처음 내가 신청할 당시에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집값 상승분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네. 실제로 주택연금은 작년에 집값이 굉장히 폭등했었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해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값이 6억 원이야. 그래갖고 6억 원어치 연금을 네, 받을 네. 사이즈가 딱 됐는데 받고 있었어. 네. 심지어. 내년이 됐는데 이게 8억이 됐네. 음. 그러면 좀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그치. 네. 그러면은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건 안 안 되나? 되고요. 그건 중도해지를 너무 갔나? 하면 받은 연금이랑 네. 이자 해서 반환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은 재가입이 안 돼요.
네, 근데 3년이 지나면 가능은 해요. 그래서 유도리 있게 할 수는 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앞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현재 가격 기준이다. 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부동산 투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잖아요. 많이 오른다. 라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수도권 내에서는 9억 원 이하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있지만, 뭐 아파트들은 쉽지 않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가격이 크게 변동을 안 해요. 그래서 네네. 상황에 맞춰서 저는 활용을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게, 아까 제일 처음 저희 시작할 때 평균 수령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원래 근데 이게 3층 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기초연금, 개인연금, 그다음에 이제 퇴직연금까지 거의 포함이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거 안 되니까 주택연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차라리 주택연금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하시고 만약에 뭐 좋은 현상이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러면 다시 원금이랑 이자 반환하고 오른 만큼 차익을 얻어서 그걸로 또 다시 이사를 간 다음에 3년 뒤에 다시 재가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유동성 있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조건 된다고 다 해볼 만한 건 아니어서 단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봤을 때 만약에 연금 쪽으로 좀 탄탄하지 않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는 것도 분명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황한 얘기였거든요.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단축을 하려다 보니까 후룩 가긴 했는데 정리 그리고 마지막 좀 얘기 조언 해주세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국가에서도 계속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만큼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에 있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저희가 은퇴 자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은퇴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서 준비해 나가려는 자세가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고 그리고 좋은 세제 혜택을 주더라도 개인이 내가 굳이 벌써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면 그건 사실 무용지물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개인 스스로 지금이 얼마나 은퇴가 중요하고 은퇴 자금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재무 목표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스스로 인지한 상태에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디테일이 있어요. 글 쓰는 줄 알았어. 지금 산업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고도화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또 경제 성장률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은퇴 나이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로봇들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으니 우리가 총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짧아지는데 기대금액은 또 반대로 늘어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이 시기 동안에 최대한 은퇴 자금을 모아서 이제 은퇴 이후 시기를 준비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두셔야 된다는 거 다들 꼭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잘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도 나도 그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지난번에 대표님이랑 얘기했을 때 그래서 직업을 한 4-5가지 가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100세 때까지 일할 나는 계속 일할 거야. 바꿔가면서. 그렇구나 막 그랬었는데 야 진짜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었어도 네. 우리 부모님들이 부양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각자 생존이잖아요. 네, 그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 설문조사할 때. 부모님들한테 부양할 거냐 안 할 거냐? 자녀들한테는 부양할 거냐 말 거냐. 네.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는 부양해줄 것 같냐 안 같냐. 너무 슬픈데. 달라요. 너무 동상이몽이에요. 슬프다. 근데 둘이 너무 달라.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각자다. 네. 라는 게 더 높더라고. 너무 슬픈 현실의 자아. 현실인 거지 사실은. 현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1차 산업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나 공업에 국한되다 보니까 사실 내가 노동력을 기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도 중요하지 않았죠. 실제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젊은 세대보다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득도 평생 발생할 수 있었고 기대연명도 짧았고 또 자녀가 많다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한 부양을 N분의 1. 분담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없었어요. 맞아. 근데 지금은
나 한 명 혹은 2명의 자녀가 그래. 2명의 부모님을 부양한다라고 하면 내 밑에 가족들을 생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부양 의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는 이제 부모님들도 스스로 은퇴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저도 추후에 맞아, 부모가 맞아. 될 수 맞아, 있겠죠. 스스로 은퇴를 준비해야겠고, 그리고 또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부모님한테 가서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내가 드릴 돈을 좀 줄이겠다. 뭐, 그렇습니다. 네. 아예 씁쓸하네요. 네. 국민연금 고갈로 시작했다가 내 고갈로 끝나는 약간 그런 플로우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도 좀 사실 이게 쉽거나 흥미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얘기인데 항상 우리가 바쁘니까 다음에 맞아요. 알아야지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좀 더 분위기 띄어서 웃으면서 얘기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의 노후 한번 계획도 짜보시고 꼭 국민연금에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2층, 3층, 4층 연금도 있으니 한번 준비해보십사 하는 저희 마음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거든요. 오늘 너무 쉽게 어려운 얘기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F8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그리고 이혜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